이런 증상이 있으면 위험해요. 첫 번째,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다. 점점 심해지면서 진통제가 안 듣는다. 구역 구토나 시력 저하 등 다른 증상이 함께 올 때. 네, 이러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전현숙님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 두통하고 아마 지지막하 출혈이 왔을 때 두통은 달랐잖아요. 기침할 때 아프고 그리고 보통 망치로 두들기는 것처럼 아프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출혈에 의한 두통은.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먼저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통제가 안 듣는 경우도 이제 두통의 이 형태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고 다른 신경학적 이상, 구역구토 말고도 뭐 손발이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임신 시에는 또 산모의 두통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나타나는 두통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짚어보면서. 네, 저희가 6가지 문항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위험한 두통의 증상 첫 번째 나갑니다. 새로운 두통이 갑자기 시작된다. 특히 50세 이후에 새로운 두통이 나타났을 때는 먼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당연히 점점 심해지면은 의심을 하셔야 되겠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으로 잘 들었는데 요즘에는 약이 잘 안 듣는다. 그럼 다른 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구역이나 구토가 동반되는데 아까 소화기 증상이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식거림과 함께 뭐 식욕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게 같이 동반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확 구토를 하는 그런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력 저하나 이제 힘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신경학적 이상이니까 뇌졸중 의심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안과를 먼저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후두부에 이제 뇌졸중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부터 먼저 신경과부터 먼저 가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자꾸 졸거나 잠이 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운동 많이 해서 피곤해서 자는 거, 밥 먹고 자는 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아무리 깨우려고 하더라도 잘 깨지 않는 상태, 의식이 떨어지는 상태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임신의 경우는 얘기를 드렸고 암으로 치료 중인 경우에는 뇌 전이인 가능성 또 뇌압 상승할 만한 다른 요인인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두통에 그리고 기저에 숨어있는 무서운 질환들,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주막하 출혈이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예를 들어주시죠. 네, 이 지주막하 출혈은 선생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신경과적인 얘기니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이외에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눈이 빨개지면서 그리고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녹내장은 이렇게 안압이 올라갈 만한 상황. 녹내장. 네, 근육에 힘을 주었던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기는 두통이 되겠고요. 우선은 신경학적인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르신들은 이런 뇌종양 같은 걸 의심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한 두통이 처음 생기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원래 이런 두통인 줄 알았어 하고 10대 때 두통이 있는 경우에 전형적인 편두통이 아닌 경우에는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아기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얘는 원래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또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더 남들보다 많이 해야 외워지는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뇌종양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조심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